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가 겪는 순간들은 참으로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는 믿음이 뒤틀릴 때도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 편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갈팡질팡 헤매면서도 우리는 결국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어느새 서로의 손을 다시 잡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연부스에 들려주신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가족의 속사정을 담고 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고 사랑이 식어가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울컥하고 때로는 씁쓸하게 웃게 되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해요. 이제 찬찬히 문을 열고 그 문 너머 펼쳐질 오늘의 사연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작고 정겨운 전통시장에서부터입니다. 주말이면 언제나 붐비는 그 시장 안쪽 골목길에 보물창고처럼 깊숙이 숨겨진 작은 골동품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해묵은 옛날 물건들로 벽이 가득 차고 낡은 나무 진열대 위엔 손때 묻은 장식품과 오래된 도자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지요.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진욱입니다. 올해로 50 중반에 접어들어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조금씩 흰색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호탕하고 밝은 성격 덕에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는 형님 혹은 형처럼 불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혜정에게 있어 남편 진욱은 믿음직스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답답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진욱이 골동품 가게를 열었을 때는 주변에서 말린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장사라곤 해본 적도 없고 골동품에 대해 전문 지식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진욱은 내가 좋아하는 옛 물건들을 모으다 보면 언젠가 길이 열리겠지 하는 긍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다행히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발빠르게 친해졌고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가게 앞에서 인사를 건네니 손님들이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소소한 소품 하나씩 사가는 경우가 제법 생겼습니다. 골동품보다는 딱히 유서 깊지도 않은 잡동사니 같은 게 더 많이 팔렸지만 그래도 진욱은 원래 장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뭐라도 팔리면 좋은 거지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런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한편으로는 넉넉한 마음을 느끼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뒤를 돌아볼 줄 모르는 무모함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 혜정은 시장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를 가끔 도우며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족들의 식재료를 그 시장에서 직접 사왔습니다. 큰딸 지연, 둘째 아들 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도 집안 살림은 여전히 엄마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했기에 혜정은 쉴 틈이 없었지요. 지연은 취직했다가 얼마 전 퇴사한 후 재취업 준비를 하는 중이고 지호는 졸업 후 반년이 지나도록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느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30이 가까워지는 딸의 결혼 문제도 고민거리였습니다. 지연에게 결혼을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으면 하고 바라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남편 진욱은 딱히 아이들 뒷바라지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갈등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부터 진욱이 저녁이면 어김없이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화투판에 자주 끼게 된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혜정이 가게 문은 늘 저녁 늦게까지 열어두면서 정작 장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면 진욱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시장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장사가 잘 되지. 이게 다 투자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은 줄고 지출만 늘어났다 싶을 즈음 혜정은 본격적으로 남편의 태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가게를 핑계 삼아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며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건 아닐까. 특히나 요즘 들어 화투 소리에 묶여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니 혜정 입장에서는 점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2달 전 평소 진욱에게 소일거리처럼 공급해 주던 화투판 모임이 본격적으로 돈을 건 도박 비슷한 식으로 흘러간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진욱은 형 동생끼리 모여서 치는 건데 뭐 크게 거는 것도 아니고 재미 삼아 하는 정도라고 말했지만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재미삼아 하는 정도가 남편의 고질적인 무심함과 합쳐지면 결국은 돈 문제, 가족 문제로 번지는 건 순식간이니까요. 게다가 얼마 전 둘째 지호가 우연히 아버지 지갑에서 꺼낸 수표를 보고는 아빠, 이거 어디서 낸 거야? 혹시 빌린 거냐고 물었는데 진욱이 마뜩 짜는 표정으로 얼버무리는 장면을 목격한 혜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 구해와서 저녁마다 술상과 화투판에 쏟아붓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둘째 지호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지갑이 얇고 첫째 지연은 친구 소개로 대기업 면접을 보겠다고 준비 중인데 만약 당장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라도 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할 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빠져드는 듯하니 혜정은 이 갈등이 앞으로 더 커질까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자그마한 시장 골목에선 잡음도 금방 퍼지는 터라 혹시라도 남편이 무리한 돈놀이에 얽힌다는 소문이라도 돈다면 가정의 평판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갈등의 실마리가 눈덩이처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은 고요해 보이는 집안이지만 아내 혜정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문제가 걸려 있고 집안 형편도 빠듯한데 남편은 갈수록 태평스러운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정말 밉게 느껴졌고 사랑으로 이해하기엔 벅찬 무언가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 번쯤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마주 앉아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남편은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만 반복했고 충돌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진욱이 가게 문을 여는 시각이 자꾸 늦춰지자 시장 사람들도 슬슬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아침 일찍 나와서 장사하던 양반이 요즘은 왜 이렇게 늦게 열지? 하고 주인 할머니가 넌지시 묻기도 했지요. 그 이유야 뻔했습니다. 전날 밤에 지인들과 술을 곁들이며 화투를 치다가 늦게 귀가하니 아침에 제때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날은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중고 골동품 매입하러 지방에 간다며 나가는 척하고 시장 근처의 포장마차에서 시간을 때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한 번씩 들르면 요즘 장사 안 돼서 스트레스가 크다며 푸념을 늘어놓고 전통시장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호소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혜정이 점심거리를 사러 시장에 들렀다가 남편이 도통 보이지 않아 이상한 예감에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 그는 늘 누군가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늘어놓는 장사 타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혜정은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살짝 귓속말로 남편분, 요즘 형님들이랑 자주 보이던데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오? 거기 돈 걸고 치는 거 심하단 얘기가 있어라고 알려줬을 땐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미 작은 돈이라도 잃으면 앞으로가 더 위험해질 텐데 남편은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혜정은 어느 날 아침 가게 앞에서 남편을 붙잡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알기는 해? 아이들도 취업 준비나 결혼 준비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당신 가게 매출은 왜 줄어들고 있어? 진욱은 뻔한 표정으로 골동품 장사가 원래 그렇지. 옛날 물건이 갑자기 한 번씩 대박이 나기도 하고 또 어느 땐 안 팔리기도 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걱정 마. 술은 그냥 친목이야. 시장 사람들하고 가까워져야 매물이 들어오니까 나름대로 정보 수집하는 거라고 하고 덧붙였지요. 그러나 혜정의 마음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가서 아버지가 시장에서 반찬값도 못 벌어온다는 말을 들을까봐 또 혹시 모르게 도박판에 제대로 빠져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이런저런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둘째 지호가 부모를 멀뚱히 쳐다보며 집안이 왜 이렇게 뒤숭숭해요. 아빠는 가게가 잘 안 되면 다른 일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대놓고 묻는 날에는
혜정은 변명조차 해주기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어떤 식으로 가게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차 아이들도 사태의 심각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결혼 자금을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아버지가 시장에서 제대로 장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안해했고, 지호는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에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한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발 아빠하고 엄마가 크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지연은 털어놓았지만 이미 갈등의 실타래가 단단히 꼬여가는 중이라는 걸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인 진욱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합니다. 가족이 너무 조급해하는 거 아냐? 좀만 기다리면 골동품도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올 거고 그럼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 말에 일말의 희망을 품고 기다려볼까 생각하던 혜정도 매일같이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불신이 커져만 갔습니다. 화투판에서 이기기라도 하면 집에 한턱 낼 줄 알았건만 오히려 술에 절어 부스스한 눈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볼 때면 이 결혼 생활이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캄캄했습니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어느새 깊은 의심과 답답함으로 가라앉아 혜정은 이 갈등이 시작도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미 한가운데로 들어섰음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장사 부진을 넘어선 가정의 근본을 흔드는 일인지 말이죠. 하지만 혜정에게도 무작정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걸 용기는 없었습니다. 혹여 잘못 건드렸다간 지금의 불안정한 살림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르니까요. 아직 아이들이 부모의 울타리 안에 기대어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극단적 상상마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상상을 할 때마다 혜정은 복잡한 마음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당장은 남편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때를 봐서 차근차근 자기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진욱은 늘 그 자리를 피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갈등이 싹트고 있는 가운데 그 싹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 단단한 줄기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불씨는 이미 피어올랐으며 혜정은 그 불씨를 제때 꺼내지 못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혜정은 시장 한가운데서 남편이 골동품을 팔았다며 돈 봉투를 들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 귀한 물건을 팔아서 벌었다기엔 금액이 적지도 많지도 않은 묘한 금액이었고 그 돈을 들고 이번엔 내가 좀 이길 줄 알았다며 애매하게 농담을 건넸다는 말이 뒤따랐지요. 결국 술과 화투로 번 돈인지 아니면 가게를 통해 번 돈인지조차 불확실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가게를 닫고 들어왔는데 주머니에 꽤 두툼한 돈다발을 꽂아둔 걸 본 혜정이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집요하게 묻자 진욱은 필요한 사람들이 물건을 사갔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이 좀 따랐지라며 애매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신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혜정은 우연히 지호의 방에서 혼잣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휴대폰 통화를 마치고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지요. 에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한 혜정은 문틈으로 지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지호는 처음엔 돌려대다가 결국 털어놓았는데 아버지인 진욱이 지호야. 아빠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내가 아껴둔 돈 중에 조금만 빌려줄 수 있겠냐. 곧 갚을게라고 했다더군요. 지호는 어머니가 알면 걱정할까봐 숨겼지만 아버지가 도대체 왜 돈이 급한지 더는 감출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혜정은 폭발 직전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까지 손을 내민 거야? 요즘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 드디어 자식 돈까지 건드리려는 거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점점 남편에 대한 믿음이 금이 가고 이대로 놔뒀다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막상 남편과 이야기하려 하면 진욱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나도 지금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렇지. 곧 큰 골동품 하나가 팔릴 거다. 그럼 한꺼번에 문제 다 해결된다고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장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진짜 귀한 물건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다 장사 위한 투자라고라며 술자리, 화투판을 포장하기 바빴습니다. 혜정은 더 이상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웠지만 남편이 갈수록 더 완고하게 벽을 쌓으니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갈등은 어느 날 저녁 뒤엉킨 채로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늦게 들어온 남편을 보며 혜정이 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가게는 열었길 하니? 오늘도 시장에서 당신 못 봤다는 말만 들었어라고 호되게 몰아붙이자 술에 취한 진욱이 발끈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집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내 방식대로 하는 거잖아. 당신은 왜 날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발로 뛰고 있는데 당신은 고마워할 줄도 몰라 라는 거친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혜정은 그 말에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주하듯 솟구쳤고 가족을 위한 거라고. 가족을 위한 행동이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가족을 위하는 건데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진욱도 눈이 빨개진 채 내가 당신께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두 사람은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고 지호는 애써 무표정한 표정을 지은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족 간 대화의 장벽은 이전보다 더 높아진 듯 보였습니다. 분명 무언가 큰 문제가 진욱에게 있는 듯했고 혜정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뒤를 숨기면서 가족과 정면 충돌을 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 밤은 온 식구가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서로 다른 곳에서 갈등과 분노 그리고 불안을 곱씹었습니다. 진욱은 화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혜정은 방문을 잠근 채 가슴 답답함에 시달리다 간신히 눈을 붙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지호는 아침밥도 먹지 않고 공부하러 독서실에 간다고 나갔고 지연은 엄마의 눈치를 보다 도망치듯 친구와 면접 준비를 하러 떠났습니다. 집안이 텅 빈 자리에 혜정은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정말 끝장나는 거 아니냐. 당신 지금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숨기지 말고 터놓고 말해봐. 하지만 남편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시간을 좀 달라는 답만 남기고 헐레벌떡 가게로 나가 버렸습니다. 혜정은 그날 대책 없는 남편을 더 붙잡고 싶지도 않아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해진 갈등 앞에서 남편과의 대화는 무의미해 보였고 어느새 혜정의 마음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나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지만 도무지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내부에서 갈등이 커질수록 전통시장에서 은근히 뒤숭숭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진욱이네 집이 사정이 안 좋다더라. 남편이 도박판에 빠져서 돈을 탕진 중이다. 이런 식의 말들이 공공연히 떠돌았지요. 물론 시장 사람들 중에는 아냐. 진욱이 그런 사람 아니야. 다들 오해하는 걸 거야 라고 두둔해주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런 말은 이미 부정적 소문에 묻혀 크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갈등은 혜정에게서 지친 한숨과 눈물, 아이들에게서 무거운 마음, 그리고 남편 진욱에게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진욱은 더욱 과감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듯했고 혜정은 그 정체를 도통 알지 못한 채 의심과 불안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더 큰 폭풍으로 이어지리라는 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깊어지는 갈등 속에서 혜정은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남편을 미워하게 되었나? 우리도 처음에는 분명 서로 좋아서 결혼했던 사이였는데 결혼 초창기에 진욱은 활기차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혜정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해낼 거라는 믿음을 줬고 실제로 그런 모습 때문에 가족이 한시름 놓았던 때도 있었지요. 한때는 여유 있고 즐겁게 사는 남자로 보였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남자로 느껴지는 현실의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혹시 남편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무언가가 있기에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코 남편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함께 지낸 배우자의 약점과 강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아내인 자신이었으니까요. 진욱이 때론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고 뭔가를 시작하면 절대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는 고집이 있다는 것도 혜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집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장사를 번창시키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나쁜 방향이면 이렇게 가족을 내팽개친 채 무모하게 치닫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 중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을 아는 채 시장을 들렀을 때 혜정은 우연히 남편의 친구 민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진욱과 화투판에도 함께 어울린다는 그였는데 오늘은 혼자서 어딜 가는지 분주히 돌아다니다가 혜정을 보고는 갑자기 자리를 피해 가려는 듯했습니다. 찰나에 눈이 마주친 혜정은 직감적으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인 결심으로 혜정이 저기 잠깐만요. 민섭 씨 맞죠? 할 얘기가 좀 있는데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민섭은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섰고 둘은 시장 골목 어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혜정이 남편, 진욱이 요즘 무슨 일 있나요? 매일 술에 화투에 지금 집안이 엉망인 거 아시잖아요 라고 묻자 민섭은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화투판에서 돈 거는 건 다들 얼마 안 되는 소액이고 그냥 재미 삼아 하는 정도였거든요. 진욱이 형은 가끔 크게 베팅을 하긴 했는데 전 그것도 다 가게에서 번 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형이 뭔가 좀 초조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전에도 이런 모습은 못 봤는데 민섭의 말은 혜정에게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안겼습니다. 가게에서 번 돈이라고 말하기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건 혜정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빚을 지고 있는 건 아닐까? 늘 보이던 남편의 낙천적 태도는 과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혜정은 다시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여 남편이 자신에게 미처 말하지 못할 정도로 큰 빚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시장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채라도 쓴 건 아닌지 상상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무심코 남편이 쓰던 책상 서랍을 뒤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보지 못했던 낯선 명함을 몇 장 발견했습니다. 전당포, 개인 대부 업체, 심지어는 감정평가소 같은 곳에서 받았을 법한 명함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고 보증 없이 가능 따위의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등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여기저기에 돈을 알아보러 다닌 건가? 아니면 이미 빌린 상태인가? 두려움이 밀려왔고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분노와 애정이 뒤섞인 감정, 그리고 자신조차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는 공포가 공존하며 혜정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버지의 문제를 거의 감지한 상태였지만 모두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길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연은 저도 아빠가 밉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아빠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혜정은 그런 딸의 마음을 들으면서 자신이 남편에게 품고 있는 증오가 혹시나 한편으로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 그런 복합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남편을 원망하지만 또 누구보다 남편이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의 가장 복잡한 감정적 서사이자 이제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걱정이 한데 섞여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남편의 본심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저 괴로워서 도망치듯 술을 마시고 화투판에 들어앉아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정말로 뒤로 무슨 일을 꾸며서 제대로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걸까? 이런 상상을 거듭하며 혜정은 밤새 뒤척였고 내일 아침이 오면 남편과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남편은 또다시 불쑥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흔적이라고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 하나가 사라진 것. 현관 앞에 그의 신발이 없어진 것뿐이었습니다. 혜정은 새벽에 깨어나서야 남편이 없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텅 빈 거실을 보며 왠지 모를 공포와 서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감정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혜정은 자신이 예민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짜증스럽게 대하고 전에는 그냥 넘겼을 작은 일에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쳐도 웃으며 인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언제부터 이렇게 삐걱거리게 된 건지, 결혼 생활 내내 쌓여온 작은 문제들이 전부 떠오르며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갑자기 대단한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막말을 심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복잡했습니다. 폭력이라도 행하면 차라리 결단이 쉬울 텐데 이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신과 무책임이 뒤섞인 거라 더 괴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혜정의 감정은 차츰 의심에서 절망, 그리고 다시금 복잡한 연민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 사람이 무언가 단서를 던져줬으면 좋겠다. 그냥 남의 말도 듣지 않고 무책임하게 가정을 내팽개친 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거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용서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바람 섞인 혼잣말로 눈물을 훔치게 되는 밤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아이들도 애써 묻지 않았지만 엄마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퀭한 얼굴로 돌아다니는 걸 보며 고개 숙이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사라졌고 감정은 더욱 깊은 곳에서 격렬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구름이 자욱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진욱이 새벽녘에 집을 나갔다가 이틀 가까이 돌아오지 않자 혜정은 못 참겠다는 듯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게가 혹시 열려 있을까 싶어서 골목길을 찾아갔는데 다행히 반쯤 열린 셔터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부에는 진욱이 의자에 앉아 자잘한 물건들을 닦고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들어오자 진욱은 흠칫 놀라며 덮어두었던 상자를 재빨리 발로 밀어 숨기려 했습니다. 그 모습에 혜정의 눈살이 찌푸려졌고 도대체 뭘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 거야 하고 묻자 진욱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상자 안에 담긴 무언가가 스치듯 보였는데 먼지가 가득 낀 듯 보였지만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금속 장식품이었습니다. 혜정이 저건 또 어디서 난 거야? 설마 이상한 루트로 구해온 물건 아니야? 라고 다그치자 진욱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어차피 말해봤자 당신이 믿겠어 하고 퉁명스러운 말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이 쉽게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이제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그래야 내가 도와주든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어. 혜정의 그 말에 진욱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가게 문을 닫고 혜정을 가게 안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앉아. 진욱은 상자를 열어 보이며 이 물건들은 전부 내가 골동품 업자들하고 거래해서 모아둔 것들이야. 별거 아닌 잡동사니로 보이지만 일부는 옛날 귀족 가문에서 쓰던 물건이래. 원래 내 계획은 이걸 한꺼번에 감정받아서 제대로 된 매입처에 넘기는 거였어라고 말했습니다. 혜정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짓자 진욱은 다시 한번 진짜야. 나도 처음엔 화투판에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었어. 시장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집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 팔 생각이 있는 것들을 나한테 싼 값에 넘기기도 하거든. 또 사람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뒤로 필요한 정보들을 따로 모으며 동시에 어떻게 큰 거래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야 라고 토로했습니다. 혜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남편 입에서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조금은 듣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는 왜 숨겼는데? 하고 묻자 진욱은 머뭇거리다 당신이 매일매일 매출 안 나온다고 나를 몰아세우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도중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기대만 키워놓으면 어떡하나 싶고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돈이 필요했냐고 재차 묻자 진욱은 땀을 닦으며
이 물건들을 매입해 두려면 어느 정도 목돈이 필요했어. 처음엔 조금씩 내 돈을 모아서 했는데 어느 순간 더 큰 물건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리기도 하고 카드 돌려막기도 하면서 겨우겨우 마련한 거야. 그걸 너희한테 말하면 당연히 반대할 테니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와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보다는 한 번에 대박을 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무리한 일을 벌여온 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정의 눈물샘이 왈칵 터졌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남편이 어리석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걸 다 혼자 떠안고 있었단 말이야. 그 사이에 가족은 뭐가 된 거지? 당신이 생각 없이 화투만 치고 술만 마시는 줄로만 알았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했을지도 모르지. 차라리 무책임하다고 몰아붙이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 다 끌어안고 있었으면 나도 이야기해야지. 그래야 가족이지. 목소리가 떨려 나왔고 진욱도 울컥한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나 정말 잘해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점점 일이 꼬여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느새 둘은 작은 가게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쌓인 먼지 낀 물건들이 그 장면을 묘하게 비추었고 때마침 시장 불이 꺼져 조금 어두워진 골목의 분위기가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로소 남편이 감춰온 게 단순한 도박 중독이 아닌 무모한 꿈과 불안이 얽힌 것이었음을 알게 된 혜정은 마음 한구석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었습니다.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지, 물건들이 정말 제대로 된 감정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 간의 상처를 어찌 회복시킬지 등등. 그러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은 열리는 듯했습니다. 혜정의 눈물, 진욱의 변명 섞인 토로가 교차하면서 감정이 서서히 해소되는 작은 틈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뭐든지 나한테도 말해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혼자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도 있고 나도 있잖아. 우리도 당신을 도울 의지가 있어. 물론 그동안 신뢰를 많이 깼지만 그래도 나 혼자 원망만 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긴 힘드니까 이젠 한번 서로 도와야지. 혜정의 그 말에 진욱은 오래된 미안함이 폭발한 듯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오랜 시간 꼬여있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무리한 행동에 대한 욕설도 아내의 의심에 대한 억울함도 다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던 가정 내의 갈등이었다는 걸 서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감정의 가장 중요한 해소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가게에서 밤늦도록 머물며 긴 대화를 나눈 다음 날, 혜정은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가 가게에서 물건을 매입해서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대. 물론 무리한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 우리한테 제대로 말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완전히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린 건 아니었어. 지연은 깜짝 놀라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제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라며 서운함을 표했고 지호는 그래도 아빠가 감춘 건 잘못이죠. 빚이 있다면 저희도 알고 있어야 대비하지 않겠어요?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정은 아이들의 반응에 공감하면서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해. 아빠가 모든 걸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이 노력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아버지가 순전히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지연은 만약 정말로 그 골동품들이 가치가 있다면 제대로 감정을 받아서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안했고 지호는 저도 최근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시간은 많으니까 아버지 가게를 도와줄 수 있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라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한때 격렬한 싸움으로만 끝날 것 같았던 가족의 충돌이 이제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듯했습니다. 그 무렵 우연인지 필연인지 시장에서 귀중품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감정사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사람이 시장 상인들과도 빠르게 친해지면서 뭐든지 정직하게 감정해준다며
영성을 얻고 있었지요. 진욱은 고민 끝에 그 감정사에게 자신이 모아둔 물건들을 한 번에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연히 위험부담이 컸습니다. 만에 하나 이 물건들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명 난다면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는 형편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반면 반짝거리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면 빚도 어느 정도 갚고 가족에게 떳떳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사를 통해 정식 감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서류 준비와 수수료가 꽤 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욱은 이미 손쓸 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다시금 빌리는 건 이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혜정이 손에 쥐고 온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나도 그동안 당신 몰래 반찬 가게 도우면서 모은 돈이 좀 있었어. 큰 돈은 아니지만 감정 수수료 정도는 충분히 될 거야. 고맙게 생각해. 진욱은 그 봉투를 받아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실망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힘을 보태주다니. 그리고 그 순간 진욱은 비로소 아내와 가족에게 진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감정사는 진욱의 가게로 방문했습니다. 시장에서 화투나 술판에 자주 끼던 진욱의 소문을 들어서인지 처음에는 신중한 태도로 물건을 하나씩 살펴봤지요. 가족들, 특히 지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감정사에게서 나오는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지연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한꺼번에 감정을 받으려니 시간이 꽤 걸려서 점심부터 저녁까지 꼬박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동안 진욱은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이었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왔으면, 최소한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한 가치는 있었으면 초조함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정사가 최종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진욱이 오래전부터 모아두었던 물건들 중 몇 개는 생각보다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골동품이라기보다 옛 문헌 기록에도 이름이 올라있을 정도로 희귀한 유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진욱과 혜정,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벅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견뎌 낸 보람이 조금은 보이는 듯했지요. 물론 나머지 물건들은 그저 평범한 수준이거나 감정가가 매우 낮았지만 소수의 가치 있는 품목이 한 번에 꽤 좋은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욱은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무턱대고 빚을 내고 술에 기대고 화투판을 통해 시장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보를 얻을 생각만 했어. 그 과정에서 너희가 느꼈을 걱정과 불신을 생각하지 못했지. 미안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너희와 상의하면서 진행할게. 그 말에 지연이 웃으며 아빠만 진심으로 달라지려고 한다면 우리도 도울게요. 단, 다시는 막무가내로 혼자 결정하고 끌려다니지 말아요라고 답했고, 지호는 아빠, 감정 결과 잘 나와서 다행이에요. 저도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뭐든 도울게요. 가게 홍보나 온라인 판매 같은 것도 한번 해볼래요라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갈등의 한 줄기 빛이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가 있었어도 가족이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조그마한 희망이 싹트는 장면이었지요. 물론 아직 그 물건들을 실제로 팔아 빚을 청산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고 서로에 대한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숨겨놨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서로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게 된 점은 의미가 컸습니다. 몇 개월간 우울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집안 공기가 이제는 조금씩 환기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동안 쌓였던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게 해주는 묘한 통쾌함을 안겼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나마 이제야 길이 보이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로 2달 동안 진욱은 아이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골동품 매매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지연은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전통시장 속 보물이라는 콘셉트로 홍보를 했고, 지호는 감정사와 협의의 경매로 진행할 물건들을 별도로 분류하고 문서 정리를 도왔습니다. 혜정은 진욱과 함께 시장 사람들에게 빚진 돈이나
미리 받은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며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썼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다시금 화투판에 빠질까봐 염려되었지만 진욱은 술자리 제한을 최대한 사양하며 가게 정리에만 매달렸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진지한 태도를 본 혜정은 마음에 서린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믿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예전에는 몰랐던 진정한 든든함이었습니다. 결국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감정가가 높은 몇몇 물건을 서울의 한 경매 업체를 통해 공개 경매로 내놓았고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낙찰가가 올라가는 광경을 가족 모두가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시작가부터 꽤 높은 금액이었는데 입찰자가 몇 명 붙으면서 가격이 예상보다 조금 더 뛰어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지호가 소리를 죽여오 하고 외쳤고 지연은 이 정도면 충분히 빚을 갚고도 남을 수 있지 않아요? 가며 기대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혜정은 남편의 손을 슬쩍 잡으며 너무 들뜨진 마. 그래도 경매가니까 마지막까지 봐야 해라고 차분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낙찰이 성사되는 순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모든 물건이 엄청난 고가에 팔린 것은 아니었지만 핵심 물건 몇 개만으로도 진욱이 빌린 빚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한 방이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현실화된 셈이었지요. 경매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 조촐한 축하 식사를 하며 작은 웃음을 나눌 때 혜정은 마음속에 강한 뭉클함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하나까지 고민했는데 결국 다시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으니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곧 재취업한 회사에서 결혼 지원금 제도가 있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언급했고 지호도 공무원 시험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며 열심히 준비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진욱은 맑은 눈으로 이제 나 술집이나 화투판보다는 가게에만 집중할 거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골동품이 있으면 떳떳하게 내놓고 잘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나 감정사에게 도움 청하고 애초에 내가 이 가게를 연 이유가 뭐였지? 옛 물건들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해서였잖아. 초심 잃지 않고 성실히 할게라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말에 혜정은 남편 손을 살짝 잡고 그래. 우리도 같이 힘낼 테니. 장사 힘들면 우리도 도울게. 뭐든 함께 나눠야 하잖아. 그래야 이전처럼 서로 의심하고 무너지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한때 삐걱대던 가족의 관계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빚이 남아있고 지호의 시험, 지연의 결혼, 그리고 앞으로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 등 숙제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적어도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시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었지요. 마지막으로 가게 한 구석에 남겨져 있던 잡동사니들 중 몇 개를 진욱이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옛날 물건들은 참 희한하지. 다들 버리는 물건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보물일 수 있거든. 사람 사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지금은 시들어 버린 것 같아도 잘 닦고 보살피면 다시 빛을 낼 수 있는 법이지. 그 말을 들은 혜정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닦고 보살피면 다시 빛을 낼 수 있을 거야. 지난 시간들을 후회만 하기엔 아까운 인생이잖아. 평범한 대화 같지만 가족 전체가 함께 헤쳐온 시간을 함축한 한마디였고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작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그 시간마저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둠이 내려앉은 시장 골목은 여전히 분주한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허름한 간판 불빛 아래 사람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이 가족도 마찬가지겠지요. 비록 나름의 풍파를 겪고 난 뒤이지만 그 풍파가 이들 사이를 갈라놓지 못했고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사연 속의 가장 큰 의미 아닐까요? 이토록 시끄럽고 막막했던 갈등의 끝자락에서
결국 가족끼리 서로를 다시 붙들어주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 그 의미가 듣는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가 되어 주길 바라며 우리 이야기는 여기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사연 속 가족이 수많은 돌고 돌아가는 과정을 거쳐 결국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또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작은 용기를 얻었다는 점이 무척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마련이죠. 서로 오해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사랑과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 끈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이들이 함께 감춰진 진실을 밝혀가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다시금 가족으로서의 울타리를 단단히 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일상의 작은 기쁨과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었네요. 오늘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며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쩌면 그 끝엔 회복될 수 없는 틈만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고 서로 조금이라도 더 솔직해지려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손을 맞잡을 기회가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사연 부스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자잘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시린 바람이 불어와도 오늘 사연에서처럼 가족의 힘과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고 붙잡을 수 있길 바라며 사연 부스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